알루미늄 용기들, 알루미늄 호일, 뭐 이거 거기다 여러 가지 노출시키거나 열에 가해졌을 때 알루미늄 성분들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시각적 공고상의도 한 만큼 그런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배출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짧게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뭐냐면 너무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방에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가스레인지 이런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이 전기레인지라고 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료가 안전하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파는 차치하더라도 전기레인지라 하더라도 전기레인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고 이제 인덕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다 프라이팬 올려놓고 요리하게 되면 표면 온도가 200도 이상 순식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기름 두르고 이제 식용유 두르고 요리하다 보면 역시 유해한 유증기 말할 것도 없고 분해 생성물들이 막 공중 엄청 날아가거든요. 그걸 요리하시면 직접 제일 많이 들이마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분해 생성물들이 많이 생성되게 되면 그걸 먹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온에서 지지게 볶는 것보다는 그냥 적절히 삶아 드시거나 그 다음에 데쳐 드시는 거 약간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한 조리법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이게 절대로 오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실제로 최근에 조사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식 종사자분들, 급식이라는 게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종사해 주시는 분들, 요리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번 조사해 본 거예요, 집단으로. 근데 무려 30%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폐 이상 소견. 거기 일하시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다양한 연령층이 계신데 30%가 무려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유해한 걸 계속 들이마시게 되면 한두 번이야 괜찮죠. 근데 뭐든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문제거든요. 담배 술이 그래서 정부가 조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노출되면 폐 이상해지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리하실 땐 반드시 좀 환기하시는 것도 좀 주의해 꼭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삶아 드시는 것을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좀 사용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비닐팩 있죠. 가끔 비닐팩에다 음식물 소분해서 냉동고에 막 많이 소위 말해서 좀 쑤셔 놓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냉동고에 그렇게 넣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꺼내잖아요. 완전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과 접촉돼 있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개봉하게 되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결국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그래서 그때 조심하셔야 될 게 반드시 찬물에서 담그시면 됩니다. 찬물에만 담가놔도 해동이 돼요. 해동이 된 상태에서 그때 개봉하시는 게 미세 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도구 많이 쓰시는데요. 실리콘 도구들 실리콘 도구 정말 여기저기 많이 써요. 용기로도 쓰고 덮개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대해 관련된 소문도 사실 좀 많습니다. 실리콘 제품들 열을 가했더니 유해한 게 발견됐다 그래서 그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국내 연구 결과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실리콘 제품도 저도 실험 분석해본 게 있습니다. 여러 제품까지 해봤었는데 기본적인 그냥 음식 약간 따끈따끈한 음식 닿았다고 해서 유해한 물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실리콘 제품들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것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직이 끊어져요. 약해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그냥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몇 년 쓰다 보면 이게 음식물 담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막 발생하게 되거든요. 떨어지게 되니까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리콘 제품들은 좀 흠집이 많이 눈에 보일 정도면 그땐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이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거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뭐냐면 저희가 직접 실험한 건데요. 실리콘 제품 이제 다들 몸에도 들어가는 보형물이니까 성형 보형물 소재니까 안전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 이게 세척을 하잖아요. 세척을 하고 충분히 물로 헹궜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혹시 세제가 남진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제가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많이 용출되더라. 이런 거 제가 직접 실험적으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제품들은 특히 헹구는 거,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식기세척기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괜찮겠거니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물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세척하는 거, 헹궈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밥은 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솥, 특히 내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또 최근에 이런 주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관련해서 저런 거 밥솥 잘못 관리하면 우리 중금속이 오염된다 이런 기사도 실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 내솥이라는 게 그 소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요새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스테인리스 기반이 많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알루미늄 기반으로 된 건지는 확인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문의해 보시면 다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루미늄 기반으로 뭔가 코팅된 그 위에 다시 뭔가 불 속의 수지로 코팅된 건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알루미늄이 쓰인 거라면 이제 적어도 코팅이 벗겨졌다면 알루미늄 그대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음식 해 먹는 거는 밥을 해 드시는 건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기반이라면 코팅 벗겨지면 바로 버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럼 스테인레스, 사실 요새는 스테인리스 기반이 제일 많습니다. 요새는 스테인리스 자체로 내수 쓰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스테인리스 기반으로 겉에다 뭔가 불속의 수지로 코팅하거나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스테인리스의 뜻이 뭐죠? 여러분, 스테인리스, 녹이 잘 안 쓴다는 게 스테인리스의 뜻인데요. 그럼 영원히 안 쓸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테인리스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뭐 프라이팬으로 쓰이고 많이 쓰는데 오늘 날 보는데 좀 오랫동안 썼는데 오늘 날 보니까 살짝 불그스름한 점들, 불그스름한 색깔들, 자세히 보시면 좀 오래된 것들 보면 약간 불그스름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저는 몇 번 봤는데 제가 쓴 제품 중에서 이게 부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식이 녹이 잘 안 쓰는 거지 영원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관리가 잘못되거나 잔여물들이 음식물이 남아서 염도가 높은 거라든지 산도가 높은 것들이 잔여물들이 남은 게 오래되면, 그러니까 관리 잘못하면 부식이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식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니켈과 크로뮴 같은 게 용출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발암물질이기도 하고요, 크로뮴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반의 소재라 하더라도 저도 쓴 지 1년 넘으면 주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색깔 같은 거 혹시 좀 부식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색깔 변화 좀 보실 필요 있고요. 색깔 변화가 없다면 관리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좀 오래 쓰셔도 되는데 색깔 변화가 서서히 좀 뭔가 좀 보인다, 불그스름한 게 뭐 한 점 하나가 좀 보인다, 그러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모든 전기밥솥 회사가 내솥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그렇게 비싸게도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는 교체해서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그럼 코팅 소재는 불속의 수지가 코팅되어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걱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험해봐도 그렇고요. 뭐냐면 불속의 수지가 그렇게 또 만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한 소재는 맞아요. 그래서 일반 밥솥에 한다고 해서 막 미세 플라스틱이 막 엄청 떨어져 나오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요. 근데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많이 떨어져 나가냐면 오히려 우리가 세척할 때 우리가 막 문지르거든요. 특히 거친 거 있죠. 막 금속류 막 그런 걸로 막 이게 스테인리스하게 철 수세미로 막 문지르게 되면 그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서서히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코팅이 벗겨져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관리 잘 하시려면 좀 부드러운 거 있죠.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좀 문지르시는 게, 그렇게 세척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의 용기들, 그 다음에 식기구류,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 이거 알루미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다 여러 가지 염도가 높거나 산도가 높은 거나 거의 노출시키거나 그다음 열에 가해졌을 때 알루미늄 성분들이 용출되는 건 맞습니다. 실험적으로 다 이미 증명이 됐고요. 근데 사실 알루미늄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 다 배출됩니다.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정상이고요. 별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못 되고 이제 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조차도,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알루미늄 섭취는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도 높은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 식기류에서는 조리하지 말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 공고사항이도 한 만큼 그런 알루미늄 식기류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는 그냥 거기다가는 산도 높거나 염도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켈 같은 거는 스테인리스가 부식됐을 때 이제 보통 용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오면 신경계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됐을 때 얘기고요. 평소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식된 여부들, 그러니까 오래 썼을 때 스테인리스 제품을 한 2, 3년 쓰다 보고 또 그 이상 쓰다 보면 관리 잘못하면 부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찰하시고, 그래서 결국 세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제품도 세척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눈에 보면 대충 깨끗해 보이는데 이 미세한 홈들이 점점 많이 생겨서 잔여물들이 미세하게 껴요, 점점. 눈에는 물론 깨끗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더 세척에 신경 쓰셔야지만 더 오랫동안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우리 몸에 머물게 되면 이게 치매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 반론의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 기법적으로 근데 세계적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노출될수록 쌓일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게 우리가 일부러 노출할 필요는 너무 많이 노출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종류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리콘 제품들, 요새 많이 쓰시는 실리콘 제품은 영원한 제품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게 구멍 뚫릴 때까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반드시 좀 흠집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일 정도가 되면 미련 없이 새로 구매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리콘 제품은 주방 세제, 잔여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에 좀 더 신경 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밥솥 내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시 스테인리스 기반이라고 하면 역시 부식이 안 되게 관리 잘하는 거, 세척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식 여부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기반의 소재라고 하면 코팅되어 있는 소재면 코팅이 벗겨지면 역시 미련 없이 교체하자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줄이기 위한 방법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비닐팩 같은 거는 반드시 냉동고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그냥 개봉하지 마시고 찬물에 충분히 해동한 다음에 개봉하시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또 직접 실험한 건데요. 여러분 가정용 랩 있잖아요. 랩 많이 쓰실 텐데요. 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음식물에 감싸서 전자레인지 돌릴 때가 있죠. 그래야 수분이 잘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식품들은 랩을 감싸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근에다가 가정용 랩을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봤습니다. 그 랩을 뜯어요. 그리고 그 당근에 있는 표면을 특수현미경으로 한번 관찰해봤습니다. 그때 충격적이도 미세한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너무나 많이 달라붙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랩 같은 거는 진짜 감싼 정도로만, 가정용 랩은 그냥 감싼 정도로만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게 음식에 직접 닿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미세 플라스틱을 노출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랩 있잖아요. 랩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가정용 랩은요, 집에 있는 제품 한번 딱 들여다보시면 폴리에틸렌이라고 적혀 있어요. PE라고 적혀 있거나요. 그럼 앞에 LD, PE. 결국 이 PE, 폴리에틸렌, 이건 우리는 폴리올레핀 계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정용 랩은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는. 그런데 업소용 랩은 좀 달라요. 업소용 랩은 PVC 랩을 많이 씁니다. PVC 랩을 쓰는 게 불법도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아요. 왜 좋냐면 쫙쫙 늘어나고요. 그리고 딱 음식에 용기에 딱 붙였을 때 잘 달라붙습니다. 점착력도 너무 좋고요. 또 우리 고기 마트 가면 고기 사잖아요. 고기가 랩에 감싸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만약에 고기를 딱 구매하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습기가 차 있으면 어떨까요? 습기가 차 있으면 선명하지가 않겠죠. 그럼 고기가 신선해 보일까요? 신선해 보이지 않겠죠. 그럼 구매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랩으로 감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마트 고기 감쌀 때는 PVC 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PVC 랩으로 감싸진 것들이 뭐 이런 배달업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기 포장할 때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PVC 랩에는 이제 가소제라는 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소제가 들어간 PVC 랩은 또 다시 두 가지 종류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국내산이냐 해외에서 생산한 거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쓰고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은 PVC 랩 제조업체들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안 써요. 이제 다른 가소제를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뭐 국내산 제품인지 해외산 제품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뭐 프탈레이트 가소제 좀 소량 첨가하는 거가 유통돼도 그건 불법도 아니고요. 그런 거 수입해서 팔아도 불법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문제지만, 최근에 친환경 가소제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조차도 그 ATBC라고 하는 친환경 가소제로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그동안 안전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그거 관련된 독성 결과도 최근에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뭐 정부에서 허락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면 되는데, 닿자마자 뭐 랩에 그 고기에 닿자마자 막 뭐 가소제가 용출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접촉하고 있을 때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서 우리가 고기를 사갖고 왔다면 바로 랩 가리하는 게 좋습니다. 랩을 가리해서 가정용 랩으로 감싸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딱 드실 만큼만 딱 사와서 구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 있고요. 아무튼 랩 가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바람직할 거고요. 그리고 접촉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 가서 사오시면 아무튼 랩가리 하시거나, 아니면 보통 음식 같은 거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는데 가급적이면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중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이런 질문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따지면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때가 오늘 이런 떠먹여주는 TV에 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 그럴 거 위해서 제가 여러 개
출연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사실은 공대 교수로서요, 산업을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뭐든지 그렇게 정확한 지식만 알면 다 안전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는 거는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최대한 위험성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원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담배, 술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든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오래 우리가 노출되면 암에 걸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급식 종사자분들 사례만 봐도 그렇고 유해한 거에 계속 노출됐더니 폐 이상 소견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해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언제 어느 시점에 용출되고 내가 언제 노출되는지 이것만 아신다면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한 거고, 이런 책도 그래서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해성은 무조건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면 노출량도 줄일 수 있고 노출 횟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 교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